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쨌든 이 부분에서 반등을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일단 올라가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되게 앞에 보면 되게 주요한 저항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28,300까지는 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마감해주면 되게 베스트인데, 그게 이제 마감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금방 오는 저항들이 있거든요. 27,700이라든지 뭐 27,800이라든지 27,600 뭐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또 한 번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차트를 보다 한번 크게 보시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이걸 헤드앤숄더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리테스트를 실패하면, 그러니까 다시 돌파를 못하면 그때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많은 사람들이 22,000이나 뭐 2만이나 더 밑을 보고 있기는 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건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 리테스트 이후에 눌림에서 또 한 번 여기 리테스트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의 저항들만 뚫어준다면 그러면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저항이 뚫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 뚫지도 못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비빈다면 그때는 저도 이런 식의 추가 하락을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25,200이나 아니면 그 밑에 한 24,000대라든지 그 밑에라든지 이런 데를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대응의 관점을 항상 열어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에 업비트를 좀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마스크가 오르는 건 또 오르는 거지만, 어제 보면 NFT 애들이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엑시의 이슈도 있었지만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오른 거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시기가 비트코인이 언제냐면, 옛날에 우리가 2020년 말, 그쵸? 2020년 말, 요 시기, 2020년 말부터 12월 25일 이 구간부터 1월 달에 이 하락까지 요 구간에 NFT 애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또 알트장 시작됐고, 여기서 빠지면서 알트장 완전 많이 나오다가 그 다음 부처빔이 나오면서 끝났었거든요. 이 과정을 좀 뭔가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눌림의 구간이 지금의 눌림의 구간과 좀 비슷하게 작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냐면 이 도미넌스를 좀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도미넌스가 여기 파란 색깔 저항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만 이 48%를 넘고 48.80 정도가 고점인데, 여기를 위로 넘고 쭉쭉쭉 간다면 도미넌스의 지속 장세가 나올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알트장 관점은 팩인데, 만약 여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 얘가 이런 식으로 비빈다라고 하면 이 차트 자체가 추세의 변곡을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 추세를 한 번에 돌리는 방법도 이렇게 있고요. 보통 고점이라면, 고점이나 저점에서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이 횡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횡보? 그러니까 보통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이거나 하락 횡보 하락 횡보 하락이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 횡보 이후에 방향이 이전에 진행되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얘가 돌릴 때, 그럼 이게 추세가 변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엔 잘 눈치를 못 채요. 자, 보시면 우리가 단기의 이 형태를 봐서도 여기도 어쨌든 이러한 횡보의 추세가 있었지만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리테스트를 다시 뚫느냐 못 뚫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2021년 하락장 때를 보면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어떻게 됐냐면 바로 방향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에 해당하는 추세 전환에 해당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도미너스의 어쨌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서 요거에 진짜 중요한 기회고, 이때 만약에 알트쟁이 오지 못하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독주가 시작이 되고 몇몇 알트 섹터들은 가겠지만요, 비트코인 독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뭐 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형제들, 그 다음 다른 알트들 이런 식으로 시총이 점점 낮은 순으로 쭉쭉쭉쭉 순환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이 순환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나 이 순환 랠리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알트장이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처럼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죠, 요 위에입니다. 여기죠. 여기 보면은 2020년에 12월 25일까지 쭉 오르다가 여기서 고점 찍고 바로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알트장이 엄청나게 옮겨오죠. 우리가 아는 2021년 불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대를 넘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주봉에서 MA200선이 또 있어요. MA200선을 또 켜보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서 여기를 넘어줘야만이, 아까 28,300에서 넘어주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의 두 음봉을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말아 올려서 이 MA7 이동평균선 7, 그 다음에 MA 이거 EMA죠. EMA 200선을 다시 한번 몸통으로 안착해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되게 중요하고요. 항상 매주가 지금 중요한 캔들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 금, 토, 일 3일이고 그다음 4일인데 월요일 마감 아침 9시니까 그때까지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엄청 단기간에 빼려고 마음먹으면 엄청나게 뺄 수 있는 게 코인이고, 반대로 엄청나게 뺄 수 있는 게 코인이라면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고, 만약 이렇게까지 올려주면 진짜 베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차트를 보면, 매크로 차트를 보면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좀 더 상승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일단 요 5월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게 음봉인 상태지만 마감이 됐을 때 양봉으로 바뀔지 안 될지는 누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하락만 보지 마시고 반대 방향도 좀 같이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넥라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간다, 요렇게 이제 S&P 500의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넥라인에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저점을 갱신을 해서 넥라인을 정확하게 찍는, 그러니까 한 25,200 정도를 찍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리테스트 관점은 좀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저점을 안 주고, 보시면 여기서 계속 비비고 있어요. 4시간 봉을 보면 이 이동평균선이 이게 EMA 365인데 이게 보면은 계속 이 지점에서 몸통이 저항받으면서 떨어지고 몸통이 저항받으면서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캔들 패턴을 봤을 때는 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서 이걸 넘어주면 그때부터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동평균선을 껐을 때 그럼 전체적으로 얘가 내려오는 동안에 거의 이제 반등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갈 때도 생각보다 시체가 적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8,300 위에서 주봉 마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일의 움직임에서 아마도 여기서 돌파를 해서 이 저항을 뚫는지 안 뚫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저항을 받고 만약에 강하게 꺾이거나 그러면 이러면 이제 다시 요 밑에 리테스트를 또 생각해 봐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5,300이나 그 밑에를 봐야 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제가 계속
비트코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미너스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계속 제가 영상을 보시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알트장이 지금 잘 안 오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좀 어느 정도 좀 대비와 대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비트코인을 한 20-30% 정도는 알트로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 좋은지는 제가 사실 방송과 영상을 최근에 올려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지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거래대금이 말해줍니다. 수익 괜찮고요, 얘 괜찮아요. 근데 얘는 말씀드렸죠, 이게 에토스처럼 이렇게 저점을 한번 더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넓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넓은 범위에서 천천히 보는 게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마스크도 잘 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멤버십에는 픽을 냈는데 이게 영상에서는 아마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는 지금 잡기는 좀 애매하고 눌림목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엑시도 좀 눌림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9,400원 정도, 9,500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트럼 괜찮고요. 아비트럼도 지금 추세를 말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이 저점을 갱신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리테스트 명목으로.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저는 안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NFT 애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020년 12월 말과 1월 초에 장세가 좀 생각이 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 NFT 애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정도까지 보이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6월이니까 중국이 원래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눌림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 재료는 예전에 우리가 2017년에 막 원래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밖에 없었는데, 코빗이랑 업비트가 생기면서 알트들을 엄청나게 가져와요. 그러면서 엄청난 알트 펌핑이 왔었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뭔가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후로 뭔가 판도가 바뀌듯이 좀 바뀌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작용하겠다. 원래라면은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되니까 중국이 들어올 때가 오히려 좀 고점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팍팍팍팍 올라주는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그때 이후에 스마트 머니들을 비롯해서 다른 머니들이 쭉 들어와서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코인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6월 이후에 좀 더 주요한 무빙, 그리고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오히려 더 길게 간다는 거니까요. 원래 6월에 끝날 수가 있었는데 상세가 6월 이후에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플이 보면 이 SEC 힘만 연설에서 6월 6일날 공개 전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서죠. 힘만 연설에 대한 문서인데, 사실 이게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웬만하면 그 리플이 재판에서 엄청나게 유리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법원에서 공개를 하게 하느냐 마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끌었는데, 결국은 공개하는 쪽으로 돼서 되게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미국을 떠나고 있어요, 기업들이. 보면은 미국을 떠난다는 암호화폐 기업이 10배가 급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SEC에 대해서 되게 지금 불만이 많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규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을 떠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걸 홍콩이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두바이가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싱가포르이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이 엄청난 규제 완화 라는 것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반대의 경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리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 좀 제 개인적인 그 뇌피셜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요즘에 최근의 메타는 서양에서 아시아로 좀 오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본토를 개방한다라고 하고 있고, 홍콩도 원래
규제 때문에 다시 이탈하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대폭 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아시아, 두바이로도 오게 되고 아시아로 오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또 과정에서 리플이 SEC와의 소송을 이긴 다음에 오히려 미국을 떠나면 이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리플이 떠나면 과연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또 두바이를 갈 수도 있겠고 홍콩을 갈 수도 있겠고 싱가포르를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재밌게 한국이랑 일본을 가면, 한국 또는 일본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는 그냥 사실 내피셜이라서 뭐 아무 근거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일본은 옛날부터 SBI를 통해서 리플과 굉장히 유대가 많은 쪽이기도 하고, 그다음 한국은 리플 홀더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서 그렇게 이전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이 자꾸 공매도 세력도 그렇고 좀 통수를 많이 치거든요. 뒤통수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중국이 긍정적인 무브를 하면 미국도 같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정말 이 가격 자체가 정말 빠르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 돈이 이제 몰리고 지들끼리 서로 뽀뽀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진짜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건데, 지금 미국이 자꾸 뒤통수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플이 오히려 소송을 이긴 다음 미국을 떠나서 정말 동양에 자리를 잡고 그러다 보면 다른 미국 기업들도 지금 탈출한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똥줄 타지 않을까, 미국이 결국.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해볼만한 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재미라고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똥줄이 타요. 실제로 잔고가 $1,000억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나라에. 그래서 결국 이전에 부채 한도를 계속 상향을 시켜오면서 결국은 상향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이걸 이제 진짜 디폴트가 올 거네 만회하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거 보면 결국 뭔가 극적 타결을 하면서 한도를 늘렸을 때, 이게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도를 늘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가 되면 나라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파산은, 근데 이제 어제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파산을 안 한다, 안 할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말보다는 정황을 더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감을 공식적으로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딱 되려면 부채 한도라는 걸 상향했다라고 이 오피셜이 떠야 되는데, 아직 그 오피셜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기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주식시장은 어제 바이든의 그 발언을, 새벽이죠? 새벽에 그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 망하면서 금이 오르고 코인도 대체자산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부채 한도가 상향이 돼서 돈을 더 찍으면 주식이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처럼 위험자산에 편입이 돼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코인을 좋아하면서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럴 때는 금이랑 또 커플링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주식이랑 커플링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지가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자산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 격동의 시기에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잘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가격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별로 없어도 이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세 자체에서 그냥 떠나지만 마셔라. 떠나지만 마시고 상승 혹은 하락 둘 중에 너무 몰빵하지 마셔라. 그럼 딱 그 비중 나오잖아요. 현금 비중 딱 절반 들고 있던지, 현물 그리고 현금 절반 1대1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공부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렵다 그러시면은 제 영상도 같이 계속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걸 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잔고가 결국은 저는 늘릴 거라고 봐요. 디폴트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미국이. 디폴트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거를 이제 늘렸을 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 늘려주세요 했는데 싫어요, 싫어,
했다가 돈을 늘리는 거면 바로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채 한도를 늘렸을 때 돈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쭉 주가가 떨어지면서 위기가 있었을 때 돈을 찍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랑 코인이랑 다 같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망했는데 이번에는 코인이 좀 떨어진 거 보면 금보다는 주식이랑 어느 정도 같이 가지 않느냐. 왜냐면 어제 새벽부터 반등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도 마찬가지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는 걸 보면 일단 주식이랑 같이 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나스닥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특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격동의 장세에서 보면 미국의 이제 부채 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올라가고 있고 대만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이런 거 보면 신흥시장이 지금 부채도 높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가 언제를 떠올릴 수가 있냐면 90년대 후반에 IMF가 오기 전에 그때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IMF 전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닷컴 버블이 또 터지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섞인 형태로 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 먼저 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챗GPT가 엄청나게 지금 열풍이 불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되게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인프라 섹터에 해당하는 주식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챗GPT가 뜨니까 엔비디아가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챗GPT가 이제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정말 저게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AI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다른 4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겠죠. 이거 정말 되는구나, 정말 바뀌겠네, 얼마 안 걸리겠다, 이걸 바뀌는 데까지 정말 우리의 일자리가 대체되겠다. 그럼 위기감이 엄청나게 증폭이 될 때,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가 오죠? 버블이 옵니다. 항상 이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것이 주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빅테크나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코인도 새로운 디지털 금융과 그다음에 5만 가지의 그 버블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일종의 닷컴 버블과 같은 형태가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뭐 S&P라든지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주 중심으로 더 많은 상승이 일어날 거고, 그게 코인 시장에도 들어올 거다. 왜? AI의 챗 GPT 때문에 코인 시장 자체에서 AI 섹터가 엄청 올랐듯이 이제 그런 외부적인 이슈를 그대로 갖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인에서 이 섹터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NFT 메타버스라든지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여니까 중국 애들도 좀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전환할 거다. 그래서 한국은 이르면 8월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딱 처음 할 때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동결일 때 많이 오르는데 동결이 아니고 금리 인하가 되면 이 공식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 항상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재차 하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 하는지를 봐야 되고, 아직 미국은 금리 동결도 안 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결국 동결을 하고 인하가 언제 하는지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전과 다른 점은 보통 동결을 하면 뭐 1년 정도 동안 가져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 돌아가는 시간이 정말 빨라져서 주기가 정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월이니까 제가 따르면 뭔가 장세가 좋아지면 올 연말 정도는 되게 좋은 장세가 올 것 같다. 근데 그러고 닷컴 버블처럼 쫙 빠졌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안 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 연착륙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그 연착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오는데, 대신에 늦게 온 만큼 그 중간에 버블이 끼니까 그게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이게 쭉 빠지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혼자서 공부하시거나 제가 영상에도 좀 알려드리지만 좀 힘들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좀 타점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멤버십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현물을 픽을 드리는 건데, 보면은 이제 플레이뎁도 있고 엑시도 냈는데, 이건 엑시 내자마자 바로 올타겟 갔죠. 애플 이슈가 뜨면서. 그리고 이제 뭐 아이콘도 타겟을 갔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5,000원대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알트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얼마 전에 많이 올랐죠. 이제 그것도 여기다가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좀 현물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매매나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선물도 역시 선물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선물방에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현물 멤버십을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